결과만 공개하곤 하는데, 근데 이 대통령은 그런 실수와 갈등까지도 있는 그대로 생중계합니다. 최종적으로 국민들이 알아서 판단할 거라고 믿는 거죠. 혹자는 불안할 때 신을 믿거나 조술에 기대는데, 이재명에게는 그게 국민이다.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좌회전입니다. GPS가 연결되었습니다. 경선은 힘들다 권민정입니다. 오늘 의상이 어디 겁니까? 까이의 겁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생중계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국민 신앙이구나. 이게 무슨 소리인지 좀 이따 해설하고 싶은데 그건 좀 이따 하고. 자, 이 대통령 업무 보고 일정을 사람들에게 좀 알려주고 싶어요. 지난주부터 대통령 업무 시작했죠. 잠시 후 지난 11일부터 서울과 세종, 부산 등 방면으로 전국을 수행하며 좌회전입니다. 19구, 5처, 1km 18청, 7위원을 포함한 총 분기점이 228개 있습니다.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부처별 집중 업무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 전체 과정이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어디 했어요? 고용노동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토교통부까지 진행됐습니다. 자, 저희가 생중계 중간중간 시간할 때마다 보고 있는데 재밌어요. 왜 재밌는지 좀 더 얘기할 텐데. 남은 일정 어떻습니까? 16일 화요일에는 보건과 문화, 권익 부문, 17일엔 산업과 에너지 정책, 재난 대응 부문, 18일에는 안보 부문, 19일은 외교와 통일, 경제 부문 업무 보고가 있습니다. 대통령 업무 보고 생중계는 우리 혼자서 최초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취임 이후 일관되게 보여준 국정 철학 중에 하나가 공적 영역은 그 전체 과정을 공개하는 게 옳다 이거거든요. 학자가 이론적으로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는데 권력은 사실 이런 데서 안 했어요. 그거 동서고 마찬가지인데, 왜냐하면 몇 번 얘기한 적 있지만 그런 과정에서 실수를 하거나 또는 뭐 내부 혼란, 이견, 갈등이 드러나거나 그거 원치 않아요. 그렇게 정돈되지 않은 모습을 노출하는 게 권력의 장악력이 약화된 신호로 약점을 드러낸 걸로 보여질까봐 그런 울퉁불퉁한 면을 다 다듬은 다음에 대중에게 공개한다. 이게 이제 권력의 속성인데,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 정리정돈되지 않은 때로는 거친 갈등, 그리고 갈등이 조정되는 과정 매끄럽지 않은데 다 공개해요. 이게 무척 남다른 지점이에요. 이거 이제 경기도 지사 시절 제가 몇 번 그랬지만 수십 년간 아무도 해결하지 못했던 개옥상의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직접 상인과 부딪혀서 해결하는 과정을 또 공개했었거든요. 300m 언덕마을 방면으로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좌회전입니다. 다 좋지만 그렇게 하루아침에 다 부셔라. 무서워서 2년 살까봐 지금 뽀개고 있어요. 없앤다고 한다고 표가 올라갑니까? 저한테 화내는 거 이해합니다. 표 얘기하시는데 표 생각하면 안 해야 돼요. 최신의 얘기잖아. 나도 한다고 말을 안 해요. 원래 세상이 그런 거니까. 심지어 불법행위에 대해서 걸리고 다른 사람들 말씀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 사회 보고 있어요. 잠깐만 제가 잠시 후 언덕마을 방면으로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좌회전입니다. 제 개인적인 위반이라는 건데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얘기하는데 본인의 모함적인 얘기 결정은 다 저러고 지금 넋두리 하는 거잖아요. 제가 방금 들은 중이잖아요. OX와 끝내버릴까요? 유엔은 그거는 내가 현재 상태에서 가능한 방안을 찾는 게 현실적이다. 세금을 내고 정당하게 생각할 수 있는 법률상 가능한지 시장에서 결로 내려갈 수 있는 자, 준비하시는데 저 불편한 과정을 그냥 다 보여줘요. 그리고 결국 저 문제 해결합니다. 아무도 못했던 걸. 이번 생중계도 저런 정신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래서 때로 업무 보고 때 대통령하고 공무원하고 저렇게 나를 세워서 말을 주고 하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항상 매끄러운만 봤거든요. 좋은 거 매끄러운 거 포장해서 대통령 공세면. 근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들은 어린아이가 아니고 그런 갈등 과정까지도 다 소화해서 최종적으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 라고 믿는 겁니다. 대국자는 신을 믿고 또는 무속에 의지하지만 이재명은 그런 의미에서 국민을 그 정도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재명 신앙은 국민인 것 같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러기 정말 쉽지 않아요. 굉장히 남다른 지점이고 제가 몇몇 정말 부른 지점. 자, 그래서 오늘 생중계된 그 업무 보고 좀 몇 케이스를 좀 볼까 하는데 좀 길게 봅시다. 우선 인천공항공사 사례 언제 있었죠? 지난 12일 금요일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업무 보고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중간에 질타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통령하고 공공기관 사장이 저렇게 나를 세우는 게 저래도 되나? 불편할 수도 있어요.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자, 이것부터 봅시다. 공항공사 사장 계세요? 반대쪽이다 물어보니까 이게 중국 검색은 공항공사 소관이라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만불이라고 해봐요. 요만한 방지잖아요. 예. 책갈피를 끼거나 하면 500m 지하차도 옆길입니다. 저희가 검색하는 것은 유해 물질을 주로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칼이라든지 뭐 정말 외환 불법한 좀 당연히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그 업무는 이제 인천공항에서 주로 하는 업무는 아니고 300m 앞 지하차도 를 옆길입니다. 제대로 검색하느냐 그 말이에요.
예,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외환 불법 반출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냐 이거잖아요. 예, 저희 관심 없어 보이는데 지금 보니까 자꾸. 필요하면 저 제발 잠시 후 지하차도 옆길입니다. 제가 비를 끼워서 가져가는 게 가능하냐고 말이잖아요. 예, 이번에도 저희가 검색을 해봤고요. 그래서 그 수첩 관리해갖고 생활 동료 정말 기십니다. 가능하냐 안 하냐 묻는데 가능해요 안 해요? 예, 완벽하게 가능한 사람 같습니다. 예. 기술적으로 지금 해야 될거 많이 하고 있잖아요. 제가 심적인 거라서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500m 회전 교차로에서 2시 방향입니다. 가셨습니다. 2023년도 6월달에 갔습니다. 3년치나 되는 거 300m 회전 교차로에서 2시 방향입니다. 그다음에 이집트 공항 개발 사업 연하는 거 있네요. 이거 진행 접종도가 어떻게 돼요? 잠시 후 회전 교차로에서 2시 방향입니다. 정책에서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달리고 하고 이 실제 직접 정도가 어떤 건지 당연히 파악하게 될 수도 있고 경로를 이동하여 재검사. 저기 지금 전혀 없는 거죠. 그게 아니고 예전에 하고 있던 후가다 공항이 무슨 후가다 공항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건 저는 진짜 되는 거잖아요. 지금 구체화되지는 않고요. 하고 있다고 선에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집트 당국하고 계약할 정도의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저보다도 아는 게 없는 것 같네요. 선생님 공항을 아는 게 하나도 없네 보니까. 그 다음에 놔두고 카이로 공항 됐습니다. 자, 저렇게 이제 대놓고 그리고 국정차고 의사결정자 입장에서는 저렇게 묻는 이유가 개별 기관 단위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면 그 대책을 마련하는 거죠. 그래서 모르는 건 모른다. 안 되는 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의사결정관자로 하여금 허락을 받아서 대책을 우릴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하지 않고 사실 잠시 없다고 말하는 게 하다 보니까 그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이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바로바로 시작을 하는데 인천 공항 공사 사건에서 그런지 윤석열 정권에서 흔히 말하는 낙하산 인사로 갈 거예요. 그런 모든 정권이 집권을 하고 나면 정치적 지향이 같은 인사를 이해할 거예요. 지금부터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적 교사체가 자신의 정치적 지향을 실제 정책으로 가지고 싶어하는 이유가 보여줘서 낙하산 인사 자체가 당연한 거예요. 낙하산 인사 자체가 잘못된 것처럼 말하는 건 아니에요. 문제는 그 낙하산 인사가 그 공적 자리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일하느냐거든요. 제가 여태까지 본 이 보수의 낙하산 인사의 문제가 뭐냐면 낙하산 인사 문제가 아니라 그 자리를 자기 보상으로 여기다 트로피죠. 직원했으니까 사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가가지고 목과 다시 잡을 거예요. 상을 받았으니까 아무래도 전문성이 없어요. 그 자리를 부리기만 해요. 그러다 보니까 대체로 500m 7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아니 진보 인사들은 대체로 그 자리를 자기가 테스트 받는 자리로 생각합니다. 세계관이 달라서 500m 오른쪽 도로입니다. 그걸 다시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수로 탱자탱자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게 차이가 있는데 근데 이제 인천공항공사 잠시 후 사장은 7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지금 보면 300m 앞 오른쪽 도로입니다. 보수의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 그게 아닌가? 그렇게 보이는데 이분이 억울했는지 잠시 후 따라를 했죠. 오른쪽 도로입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그 말을 한 바람에 사람들이 책갈피에 돈을 넣으면 안 걸린다는 사실이 아니었다고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건 이제 300m 앞 이거 사실이 아니에요. 우회전입니다. 이건 제가 10몇 년 전부터 기사로 받은 거 책 속에 촉촉촉 잠시 갑자기 이번에 처음 후 알려진 것처럼 우회전입니다. 억울해서 그러는 건데 이 윤석열 정부의 낙하산 인사 이야기 이 사례가 나온 김에 잠시 후에 허니포스 자세히 보도록 합니다. 자, 이 공무원들이 다 저러냐? 500m 회전 교차로에서 경기도 사격장 양감면사무소 방면 12시 방향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11일이었습니다. 이때 이 콩 관련해서 답변을 인공지능 수준으로 해서 화제가 되고 있어요. 네, 변상무 식량 정책관입니다. 그 영상 한번 봅시다. 콩을 수입을 하는데 300m 앞 회전 교차로에서 경기도 사격장 양감면사무소 방면 12시 방향입니다. 이 콩은 그 체유용으로 100만 톤 수입되고요. 전국 GM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체유용 그게 일단 콩기름자는 겁니다. 그건 어디고 하냐? 식용은 난 GM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거 되게 중요하죠. 기본적으로 난 GMO 입증된 업체로부터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당연히 있습니다. GMO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다. 식용 두부는 아니고요. 체유용만 쓰는 건 콩기름은 GM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후 회전 교차로에서 경기도 사격장 양감면사무소 방면 12시 방향입니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100만 톤을 공기름을 만들기 수입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산물은 또 대두박이라고 해가지고 사료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 콩생산량은 얼마나 혹시 아세요?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한 10배 이상은 수입한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면 5%도 안 되겠네요. 전체적으로 보면 공을 잡으려고 보면 그렇고요. 식용으로만 보면 한 37%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야, 박수! 네, 저보다 박수 쳤어요. 와, 훌륭한 공무원들 많습니다. 다음 그런데 안내까지 그 직진입니다. 공무원들 위에 낙하산 사장이 가가지고 저렇게 엉망을 해버리면 대체적 불러가겠어요. 보통은 무시행위처럼 이 대통령 업무보고를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윤석열은 특히 그랬는데
예정돼 있던 업무 보고를 며칠씩 안 하고 그랬어요. 뭐 연기하고. 전방에 근데 이재명 과속 대통령은 방지턱이 무슨 얘기가 있습니다. 아니라 실제 저 자리에 가서 일을 합니다. 일을. 코레일 보고 언제였죠? 지난 10일 금요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코레일 밭에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뭐 코레일 자회사 구조 지적하다가 이 잘못된 계약 관행 지적하는 내용이거든요. 디테일한데 이것도 한번 볼게요. 지금 철도 표가 부족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차량을 못 투입하는 이유가 뭐예요? 철도 차량을 구입하는 것도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차량 제작하는 경우도 한 3년 정도 시간이 또 걸립니다. 발주를 했을 거 아니에요? 제작하고 있는데 네. 다 제 시간에 납품되고 있어요. 발주받은 그 선급금 가지고 다른 거 열심히 원사 짓고 있더라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현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 발주 선급금을 70% 준다는 게 사실이에요? 국가계약법상 선급은 70%까지 줄 수 있도록 제작을 독려하기 위해서 선금을 보통 많이 주고 있습니다. 70% 줬더니 이 사람들이 돈 받아가지고 딴짓하다가 결국 부동내는 경우들도 그 사기 아니에요? 그럼 결국 그렇죠. 사기입니다. 계약을 해가지고 낙찰 받아서 생산 물량을 쌓아놓은 모양인데 네. 1차, 2차 같은 경우는 한 4, 50명 정도가 지금 납기가 지연이 되고 있고 이미 예. 그 상태에서 또 낙찰을 받아. 아니 그러면 이미 납기 지원을 하고 있는 업체한테 저가 낙찰을 기회를 또 줬단 말이에요. 감시 그 영향이 전혀 작동하지 못한 거죠. 지금 그러면 계약된 낙찰된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최초에 22년도까지 40량이 안 들어온 상태입니다. 23년도에 들어오기로 되어 있는 게 208량인데 이 중에서는 지금 한 30량 정도 들어오고 나머지는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 2차 계약분이 한 218량이 지금 안 들어온 상태고 한 5천억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3차 계약은 116량인데 이 부분까지 이게 3천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 다 해서 9천억 정도 되는 9천억 정도가 되는데 성금은 61%를 지급을 해놓은 전방에 상태입니다.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그 70%이 선거권 주는 규정을 바꾸세요. 그 조기 집행이 문제해가지고 이런 사기치는 수단으로 이용되잖아요. 최저한을 정하든지 이렇게 하고 공공성 요소를 넣으면 되잖아요. 국내 자재를 쓰냐, 국내 기업들한테 협조를 받냐, 근로자 임금 보상이 어느 정도냐, 뭐 이런 거 공익적 요소들을 차라리 예. 입찰 경쟁 요소로 좀 만들고 가격은 최저한을 정하든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좀 조사해 보시고요. 필요하면 수사를 하든지. 자, 가격만 가지고 하니까 더러 사기가 등장하지 않나요? 500m, 그럼 3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 실제로 그대로 일을 하는 겁니다. 마치 원래부터 저 부서였던 것처럼 이런 상상을 해서 눈길을 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탱자하면 바로 걸리죠. 3년이 지났는데 업무 파악이 안 됐다고 말이 바로 면박이 나오죠. 전방에 과속 그 사이에 월급 안 방지턱이 받는 월급 있습니다. 받을 거 아니에요. 세금으로. 근데 그러면 안 넘어가요. 근데 잠시 안 후 넘어간다. 어린이 말이 날카롭다는 소리 자체가 보호구역입니다. 불편하거든요. 제한 속도를 그래서 그 불편한 것만 준수하세요.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 자리가 다 해피하고 부드럽고 행복하자고 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1년 동안 일을 제대로 했나? 뭐가 문제나? 그러니까 저렇게 날카로워지는 게 당연한 것이고. 자,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친구들하고 있습니다. 일에다가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잠시 후 평상시에 3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전세 사기 얘기 언제죠? 10일 금요일 같은 날입니다. 자, 이것도 잠깐 봅시다. 전세 사기에 대한 대책들을 계속 마련을 하는 중인데 실제로는 1억짜리 집인데 이걸 1억 2천짜리라고 그래가지고 1억 2천에 뭐 90% 그래가지고 1억 1천만 원에 보증을 해줬더니 실제로는 시세가 1억도 안 되고 경매하면 7천만 원밖에 안 되고 지호당도 선순위가 못 잡혀 있고 결국 사기다 이렇게 되는 것도 많죠. 전세 보증 대상의 평가 이걸 엄격하게 하는 조치는 했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증을 해줬는데 이게 선순위가 잡혀있더라. 이것도 많죠. 조직적인 사기꾼들이 이런 짓 하죠. 예. 그거에 대한 대책은 뭐예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전세가율을 100%까지 잡아서 사실상 뭐 깡통 전세가 많이 발생하면서 전세 사기가 많이 발생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세가율을 지금 90%, 그 향후 이제 80%까지도 특히 뭐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확인을 못하고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전세 사기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인중개사라든가 전문가들을 좀 배치를 해서 계약 체결 전에 그 위험 요소들을 사전에 컨설팅해주고 하는 걸 지금 바로 시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고의적인 기망 행위를 피하기 어렵잖아요. 전세 자금을 빌려줄 때는 본인한테 주지 말고 주인한테 직접 주면서 대신 조건이 전입신고하고 전입신고를 좀 더 일찍 하고 그때 저당이 선순위가 없다는 거 확인하고 돈 주고 이런 건 어때요? 이제 그런데 확인- 행정 업무가 좀 많아지긴 하겠죠. 확인을 하는 절차를 거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전세 사기 우려는 좀 낮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기꾼들은 등기소를 들고 있다가 전입하게 싹 집어넣고 전입받아주고 이럴 수 있다니까. 그걸 방지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이죠. 예. 어쨌든 예방 대책은 좀 더 강화해 보시고 문제는 전세 사기가 발생한 데에 대한 대책은 뭐예요? 이게 돈이 많이 드는 거긴 한데 일단 선지급하고 책임지고 정부가 구상하자. 정부가 위험을 감수해 주는 걸 일정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기 그 정책실하고 정치 얘기하고요. 초안 가지고 네. 어떤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행정 전문가다 보니까 그 분야의 실무자들하고 대화가 돼요. 무슨 얘기를 실무자들이 하고 있는지 이해하고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아이디어가 실제 구현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두 번째 문제고 본인이 평상시에 그 구체적 정책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다는 겁니다. 본인이 아이디어를 내놓는 거죠. 그리고 이런 과정이 오다 보니까 텐션이 굉장히 높아요. 구체적이고 직접적이고 그러다 보니 드라마틱해요. 왜냐면 중간중간에 전혀 파악이 안 된 자기 업무가 파악이 안 된 공무원이 있으면 그냥 넘어가지 않거든요. 면박을 다 바로줍니다. 그리고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칭찬하고 그러다 보니까 재미가 있어요. 재미가 있어서 쉬워, 불편하다. 공무원과 대통령이 주고받는 정책 보고가 이거 굉장히 재미가 있네.
싶어서 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제가 일부러 알려드린 거고요. 그러다 보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게 됩니다. 아,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자, 아주 잘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갑자기 한단고기 가지고 비판을 했죠. 그렇습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백설공주가 실존 인물이란 말이냐며 한단국에 대한 발언을 비판했습니다. 이런 소리 왜 나왔냐면은 동북역사재단 공모인데 이거 언제죠? 12일 금요일 교육부 업무입니다. 자, 이거 영상 잠깐 볼 텐데 일단 동북역사재단 이사장이 윤석열 임명할 때부터 유라이트 탑자로 부적절하다라고 하는 비판을 받았던 인사입니다. 그 점을 전제하고 이 한단고기가 나왔던 대목을 잠깐 봅시다. 동부역사재단 이사장 박지향입니다. 네, 동북아 역사재단은 역사 문화 왜곡에 대응하는 조직이다. 일본, 중국의 독도적과 수 제약 수입이요. 이 역사교육 관련해서 무슨 환빠로 땡기죠?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아는 사람 없어요. 그저 당근 한단국이 이거 주장하고 연구하는 사람들고 비하해서 환빠라고 그러잖아요. 고대 역사 부분에 대한 연구를 놓고 지금 다툼이 벌이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500m 10시 방향입니다. 소위 이제 제야사자들이라고 하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분들 얘기인 것 같은데, 예, 그분들보다는 이제 그 전문 연구자들의 이론이 주장이 훨씬 더 그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한단국이 묻는 게 아니에요. 300m 10시 그게 방향입니다.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이제 논란을 벌이고 있고, 저희 재단에서도 사실 한때 그 소위 제야사학자들하고 협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결과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이거 자 정신 어디서 오세요? 약간 그랬습니다. 원장이 언제부터 원장하고 계세요? 저는 23년 잠시 후 10시 방향입니다. 화해 안 되는 거 아니죠? 저희도 화해를 시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제 쉽지 않습니다. 쉬운 문제는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어떤 시각에서 어떤 입장에서 볼 거냐 근본적인 입장들이 차이는 것 같아요. 네네. 자, 이거 좀 배경 주시면 대통령이 이런 걸 하시면 한단고기 이거는 이제 여기서 가짜라고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유업지가 더라고 봅니다. 가짜라고 보는데 대통령이 그런 유사 역사학을 실제로 믿어서 500m 우회전입니다. 소위 환빠여서 그런 말 하는 게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 철저한 실용주의자, 실증주의자예요. 그러니까 그걸 믿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이 한단고기뿐만 아니라 고대사 연구를 한다고 하면 너 환빠냐? 라고 치부하면서 고대사 연구를 이만치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당신도 뉴라이트라고 하는 유사, 역사학을 하는 주제 아니냐. 그러니 한국 고대사 연구 등한시하지 말고 지원을 드리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왜냐면 실제 우리 사학에서 이 잠시 후 고대사 연구 자체를 우회전입니다. 환빠라면서 무시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뉴라이트는 더더욱 그렇고. 근데 이제 다른 정책 영역 공모를 상대할 때는 다르게 연구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놓고 당신 뉴라이트지 라고 때리지 않고 연구기관에 맞게 문제 제기한 겁니다. 그거를 이제는 환빠라고 유치해서 정말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한다고 믿는 거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주 재밌는 점도 중요가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갑자기 왜 이 기부 정원이 55명인가요? 묻는 점을 굉장히 잘 봅시다. 500m 5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500m 드림테크 산업단지 방면으로 좌회전입니다. 사람들 왜 웃겠어요? 김건희 씨가 옷을 되게 좋아했다잖아요. 그런 이유가 아닌가? 라고 묻는 것 같은데 300m 드림테크 산업단지 방면으로 좌회전입니다. 이건 좀 정부에서 확인해줘야 되는 건데 저도 궁금합니다. 자, 벌써 33분에 여기까지 합시다. 내란 특검 수사 종료됐는데 마지막 기소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특검은 지난 1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군형법상 공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이게 이제 제2 수사를 잠시 후 5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잠시 후 드림테크 산업단지 방면으로 좌회전입니다. 우선 수첩을 했는데 시간이 좀 길긴 했네요. 우선 수첩에는 내일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감사는 한진아 국장이었습니다.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목적지 부근입니다. 자, 내란 특검이 어제 수사 중이었습니다. 이 내란 특검이 300m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목적지 부근입니다. 시 박은정 의원. 안녕하세요. 지금 예명 소시대 이용호 의원 시켜세요. 박은정 의원님 모시고 계세요. 네, 좀 밝게 얘기하겠습니다. 사람이 너무 무섭답니까?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목적지 부근입니다. 자, 감사합니다. 아주 보기 좋습니다. 자, 우선 내란 특검 수긍할 때 저 특검이 검찰 출신인데 제대로 검찰 수사하겠냐 이런 우려 아니고 질문했고 근데 중간에 그런 건 아닌 것 같다. 봐줄 사람 아닌 것 같다. 인정받기 시작했고 이제 그러다가 6개월이 지났는데 이
이런 영역은 수사 제법 잘 됐다. 이런 영역은 미진하고 이 길로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크게 나눠 정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맹구남 의원님 먼저 답변하시는 거 이게 생각이 든 게 있으신가 봐요. 제가 경공 보고 나서 공부를 많이 하고 제 연구를 많이 해서 나옵니다. 연구 결과 발표가 좋지 않을 때도 지금 얘기했는데. 목적지 부근입니다. 안내를 종료합니다. 또는 사무실을 검찰청으로 제공되기 위해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의심도 우려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우리가 의심을 떨쳐버리고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성과를 냈다고 보여져요. 초반에 검찰청으로 자리를 잡는 바람에 신속하게 수사 착수할 수 있었어. 알고 보니까. 검찰청의 그 자리 잡은 배경도 제가 확인한 바로는 외환죄, 일반 이적죄 수사하다 보면은 군사 기밀이 내부에 알릴 수가 있다. 근데 가장 보안이 완벽한 것이 검찰청이다. 그래서 아마 참사를 그렇게 정한 거로 제가 지금 와서 보면. 네. 아니 제가 제 취재 결과를 그렇게 근데 어찌됐든 윤석열 전 피고인을 네. 구속했다는 게 큰 거죠. 네, 구속시켰죠. 네. 김정현도 구속에 다 된 것을 구속했다는 게 윤석열이 다시 구속했지. 그게 어마어마한 성과죠. 응. 김정현 구속했다는 거. 근데 이제 다만 보완해야 될 것 같은지 추가해야 될 것인지 일단 가장 큰 성과는 윤석열 윤석열, 재구속. 김정현 어. 재구속이고